자, 여러분, 크게 먹으실 거라면 이 74.3K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7K, 78K 이 안에서 머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고점을 한번 높일 가능성 저도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는 걸 공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 주봉 FBG 하단에서 마주치면서 살짝의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 피보나치를 보게 되면 74.3K를 가리키고 있죠. 자, 물론 제가 피보나치만 보고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023년에 2022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왔던 이 반등이 딱 시작되고 나서 확장은 됐습니다. 고점이 더 높아졌죠. 근데 결국에 올자리는 이 236 구간, 이때 19,800달러 이 수준을 온 다음에 그때부터 빅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결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서 크게 먹을 자리라면 기다린 다음에 크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가 오기 전에는 결국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롱을 잡더라도 손절이 한 번씩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크게 먹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74.3K 오늘 내려온다, 내일 내려온다, 바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점을 높인 다음에 내려올 수 있고 지금부터 눌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 고점 한번 뚫는 거 먹겠다고 들어갈 바에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구간을 미리 기다렸다가 크게 먹을 그럴 생각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를 왜 기다리는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77K 이 부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은 77.5K 이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거 79.5K 바로 돌파할 거니까 롱 잡아보자. 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내렸다가 올라갈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갈지 이거는 다 100%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타점이 왔을 때만 그때 기회를 잡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런 밑에서 못 잡았다면 위에서 굳이 잡아서 손익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괜히 손실을 볼 바에는 밑에서 기다렸다가 크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냥 올라갈 때에는 뭐 보내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은 주봉상의 FBG 하단 라인에서 정확히 막혀있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보나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7월 달의 저점과 이번에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피보나치 값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결국에 이 236 구간인 74.3K가 우리 눈에 딱 보인다는 건데요. 자, 물론 382 구간이 밑에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이 구간까지는 올지언정 오히려 더 낮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가 명확히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1차적인 그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비트코인의 57.8K에서 79.5K 이 부근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추세가 정말 강하더라도 뭐 올라가더라도 한 번씩은 꺾이면서 상승분을 되돌려주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이 2023년에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기 직전의 움직임입니다. 당시에도 큰 하락이 딱 이렇게 멈추고 나서 올라왔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한번 고점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은 됐죠. 근데 이 236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번 왔다 갑니다. 결국 이게 고점을 높이면서 우리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더라도 저는 메인 기준은 일단 이 236 구간. 자, 여기서도 빅사이클이 시작됐던 만큼 우리는 이 자리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높여봤을 때에는 절반이라는 이 수치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기준을 알고 있다면 이게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눌림은 크게 주고 간다. 미리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물론 고점을 더 높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FBG를 본다든지 RSI 다이버전스를 본다든지 뭐 갑자기 79.5K를 뚫으러 가면서 이 주봉상의 FBG까지 모두 돌파를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크게 먹을 자리는 오긴 합니다. 이게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라간다면 고점
고점을 높이면서 한 차례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단기적인 그 끝지점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83K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건 주봉상의 FBG 중단부와 마주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물론 과거와 지금이 무조건 똑같다, 100%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74.3K가 온다 그런 얘기도 못 드리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아무리 여기서 고점을 높이더라도 되돌림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되돌림의 이 하락의 파동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고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높아질 수는 있겠죠. 또 높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에 대한 이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1차적인 이 236 구간이라는 것을 명백히 딱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먹을 자리라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기다리고 정말 내려왔을 때는 이 기회를 잡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새로운 기준을 잡아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근데 눌림이 먼저 나온다면 공격적으로 롱을 베팅할 자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먹으려면 올라가는 가격을 쫓는 게 아니라 다음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가격을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 기준을 먼저 정해두고 우리의 기준에 맞는 매매만 하면 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한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바로 이 자리, 이 76K를 1차적으로 기다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저께 이 자리에서 76K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익을 한번 챙겨놨습니다. 자, 물론 끌고 가는 매매는 중간중간에 분할 익절을 하게 되면서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데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76K에서 정말 수익을 받냐 이것보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미리 잡고 있었으니까 이 자리가 왔을 때 쫄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은 얼마를 먹느냐, 얼마를 손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면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분명히 눌림을 주고 가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서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타점 잡고 롱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어줍지 않은 숏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순간 계좌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제가 롱 타점 올 때마다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기준 잡고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구독이 되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자, 그리고 요즘에 댓글들도 많이들 달고 계시던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확인하고 나서 제가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일봉을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나와서 살짝은 기분은 좋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구간, 제가 이 구간을 그냥 색칠로 확인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저는 이 기준을 하락 임펄스 5파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보시면 고점을 만든 다음에 하락에 이 1파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파에서는 반등, 다음에 3파에서는 가장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파 반등, 5파에 이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수치값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의 3파가 가장 깊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땐 말이죠. 결국에 이 하락의 3파가 가장 깊었을 때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파가 끝나고 나니까 다음 반등 파동이 일단 1차적으로는 37%,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흐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만든 다음에 내려오면서 36%의 하락, 그 다음에 반등, 그리고 3파가 시작됐었는데 38%,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락의 3파가 가장 깊었죠. 그리고 나서 5파가 마무리가 되니까 1차적인 반등이 그냥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등의 파동이 이 37%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눌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자, 과거에도 하락 5파가 나온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 1차적으로 막힌 다음에 2차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올라가면서 이 60%라는 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이론상 그리고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는 60%가 오른다면 딱 이 자리가 92K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곧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가항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조정,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르더라도 83K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익절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다만 이게 또 오르더라도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첫 번째 파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진짜 크게 먹어야 될 자리는 1파를 뒤늦게 추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첫 상승이 끝나고 2파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3파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죠. 여기서 아무리 고점을 높이더라도 조정은 주고 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이런 임펄스, 엘리어트 파동이 됐든지 간에 3파가 가장 깊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락의 5파, 그 다음에 상승의 5파가 시작된다면 가장 크게 나올 이 3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이 4시간 봉으로 딱 보게 되면 아까 일봉 피보나치에서 제가 먼저 기다리는 부분이 이 74.3K 부근이라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4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밑에 이 FBG가 존재하는 구간이 겹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위에 있는 76K 부근, 제가 스터디방에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먹었던 자리인데요. 결국에 이미 한 차례 건드리고 나서 고점을 아직은 못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고점을 높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고점을 높인다고 해서 제가 위에서 따라붙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번 반등 과정에서 아래쪽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했었고 아직 아래에 남아있는 이런 유동성들을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때 방망이 짧게 잡고 뭐 1%가 됐든 2%가 됐든 현물 기준인데요. 짧게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자리, 우리가 정말 기다릴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깔짝깔짝 먹을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크게 먹어놔야 여러분들의 매매가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롱, 현물 타점은 이 구간 밑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제가 이 구간 오면 공격적인 롱 배팅을 해보겠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 봉을 딱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죠. 자, 4시간 봉상으로는 일목과 이격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번 반등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이 일목 구름대를 밟고 나서 연속적인 이렇게 올라오는 장세를 보여줬지만 결국에 고점을 못 높이고 내려오면서 이 일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이 일목까지 들어올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물론 이후에는 이 의문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당장 큰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는 건 이 우문을 오늘 지켜주는가, 여기서 일목을 밟고 다시 위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면서 83K까지 그냥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시간 봉상에서 이 우문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저점에 대한 이 스탑로스가 걸려있는 롱 물량들을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내려온다면 한 번에 쑥 빠지고 갈 수는 있겠죠. 여기서 꼬리는 달릴 겁니다. 꼬리는 달릴 텐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리, 이 자리를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도 이탈될 거예요. 하지만 이 밑에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예상하는 대로 74.3K가 안 오고 그냥 올라간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주봉 FBG의 하단 라인이 79.5K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83K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서 83K까지 뚫고 나서 79.5K 그 위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라도 공격적인 롱배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막혀 있고 오늘도 그냥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내려온다면 이 밑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는 방법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는 결국에 돌파를 보여주더라도 오긴 올 거예요. 이게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크게 먹을 자리는 옵니다. 이게 돌파를 하더라도 내려갔다가 또는 그냥 눌림을 줬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타점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매매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수익을 쌓아놨고 기존에 들고 가던 이 롱도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들고 가고 있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먹느냐 그게 아니라 변동성이 터졌을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기준만 잘 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잡기가 어려우시고 요즘 매매가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신 분들께서 이렇게 스터디방 입장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 자리는 옵니다. 이게 제 메인 관점이에요. 올 텐데 이게 순서의 차이, 뚫고 나서 내려갔다가 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눌림을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캔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올라갈 힘이 보이긴 하더라도 정말 방망이 짧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